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한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 중국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초월할 수 있을지, 초월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라는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은 25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이 토론에 참여하여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 의견들은 중국이 충분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기대치 높은 글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는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많은 글들 가운데 현실을 직시하고 돌직구를 날려 그들의 환상을 깨는 글들과 그 글에 달린 개념 있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위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글은 노원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의 글입니다. 중국의 인당 GDP가 단기간 안에 한국을 초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래에 믿을 만한 근거들입니다. 첫 번째, 한국의 GDP는 3만 달러인데 중국은 이제 1만 달러입니다. 중국이 10년 안에 한국의 지금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연평균 10%의 증가 속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국의 완만한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중국의 인당 GDP도 한국을 초월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5천만인데 중국은 14억이며 지역마다 발전의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세 번째, 현재 한국의 증가 속도는 2% 정도이며 중국은 6% 정도입니다. 양국이 이러한 속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는 데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번째, 만약 한국이 통일이 되어 인구가 7,800만이 되고 GDP가 1억 6,800만 달러가 되고 인당 GDP가 2만 1,000달러에 이르면 중국의 지금의 경제 증가 속도로 한국을 잡는 데 20년이 걸립니다. 다섯 번째, 한국의 2017년 인당 GDP가 2만 6천 달러였고 중국은 8,200달러였으며 당시 한국은 중국의 3.5배였습니다. 만약 중국의 GDP가 매년 10년마다 배로 증가한다 해도 20년이 지나도 2018년대의 한국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이 2%의 증가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20년이 지나면 38,800달러가 될 것이며 그래도 여전히 저 먼 곳에서 중국을 앞서갑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들 몇 개 보겠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썼네요. 이치도 맞고 수치도 있고 딱 보면 전문성이 보입니다. 중국 동부의 발달 지역은 한국과 차이가 적습니다. 20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중국은 발달한 곳이 없어요. 만약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더 펄쩍 뛰며 반대하겠죠? 생각해보세요. 핵도 있고 돈도 있고 거기다 반도체로 전 세계를 독점하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있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만약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도 20년 동안 10배가 느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있지도 않고요. 다음은 화춘 후리엔 주시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어렵지는 않겠지만 한국 반도체의 귀족이라는 칩 산업이 무너져 한국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런 후에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죠. 사실 한국의 강점 산업들은 일본보다 더 건강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쟁 체계에서 생존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한국을 초월하는 것이 일본을 초월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 일부를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뛰어넘는 것은 그 차이가 없습니다. 몇 년 지나면 한국의 인당 GDP는 일본을 초월할 테니까요. 한국의 3대 지주산업 중에서 조선과 반도체는 중국이 이미 쫓아가고 있지만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10년 후면 한국의 인당 GDP는 일본을 초월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하에서 그때가 되면 중국은 2만 달러나 아니면 그보다 좀 적은 수치가 되겠죠. 일본의 경제 증가 속도가 한국보다 떨어집니다. 지금 한국은 이미 일본에 접근했습니다. 한국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유럽 선진국들의 대부분 산업들을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은 또한 문화 강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문화 산업은 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한국보다 돈은 더 잘 벌죠. 강하지 않다고요? 여자들 모두 한국 드라마만 보는데요. 중국에서 인기 있는 것들 전부 한국 작품 베낀 겁니다. 한국에서 뭐 유행하면 그게 중국에서도 그대로 유행하니까요. 한국의 조선업이 강하긴 강하지 LNG선은 한국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 하나마나 10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100년 후에 뛰어넘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은 치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의 글입니다. 왜 사람들은 한국을 따라잡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낙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 이상의 증가 속도로 15년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낙관적으로 말해도 이번 세기 중반기 혹은 2100년도는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걸핏하면 10년 안에 가능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그냥 서울을 폭파시켜 하늘로 보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 글에 달린 댓글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산업구조와 한국은 일치합니다. 일단 중국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모든 산업들은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럼 GDP도 떨어지고 중국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한국의 인당 GDP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의 원화는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여기나 보네요. 코리아라는 브랜드는 실제 증가 속도보다 높습니다. 앞에서 댓글에 삼성은 끝났다, 한국은 끝났다고 말한 분, 그거 당신 뇌피셜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삼성은 끝나는 건가요? 한국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삼성이 끝나는 것을 보고 있을까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뇌피셜인가요? 월가의 뇌피셜인가요? 아니면 당신 뇌피셜인가요? 다음은 화리더 좌안션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언제 인당 GDP가 대만을 뛰어넘을지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아마 빨라야 2025년 전, 좀 더 늦어지면 2035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앞으로 일본을 추월하는 것이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재정 상태가 대만이나 일본보다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산업은 2000년대 이후 장악한 신흥 기술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칩의 제조, 모니터기, 메모리, 고급 조성 기술 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80년대, 90년대 업종, 예를 들면 자동차나 선반 업종에 줄을 이루고 있으니 한국의 산업들이 일본보다 더 돈을 잘 버는 구조입니다. 단지 한국의 재정 비축이 적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인구 2천만이 넘는 국가 중 미국과 한국만이 유일하게 3%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근래 10년 동안 성장률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35년 전후가 되면 한국의 인당 GDP는 일본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한국을 초월하려면 중국의 인민폐가 달러화를 대신하거나 차세대 핵심 기술, 예를 들면 6세대 이동통신, 양자계산, 대체에너지 등에서 중국이 절대적인 위치에 오르는 경우를 제외하곤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을 일은 당분간 없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들 몇 개 보겠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것입니다. 나눠서 말하지 마세요. 대만 사람들은 중국 사람 아닙니다. 지난번에 여기 어떤 답을 보니까 중국의 조선업 가치는 2010년에 이미 한국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윤이 한국의 5분의 1이라고 하네요.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중국의 급여 수준이 이미 스위스를 넘었다고 하던데 대만이랑 일본, 한국은 이미 의지할 것도 없고 과일도 못 사먹는다고 합니다. 살기도 몹시 힘들고요. 마지막으로 주자공즈라는 분의 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경제학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중국이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 중국이 뛰어넘는다면 이것은 블랙스완, 즉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연한 사건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후 개도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규모도 작고 나라로 보기에는 부적합하기에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급성장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나라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프랑스, 이탈리아의 자동차 산업, 일본의 가전산업, 전자산업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 한국의 모든 산업들을 먹는다고 하는데 한국의 규모만 보지 마세요. 한국의 GDP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그 뒤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G7 중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100년 전에 중국을 침략했던 8개 연맹국 중에 신축 조약이 미치는 11개 국가는 여전히 지금 최첨단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며 유일하게 낙오된 국가가 아르헨티나입니다. 확률로 보면 개도국이 선진국이 되는 그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같은 GDP에 이르는 국가,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심지어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중등소득 국가의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태국이 가장 잘 나갈 때 항모 한 척 샀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는 경우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지금 모든 선진국들이 서로 싸우는 것. 두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복지가 넓어져 모든 인류가 선진국 수준의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에 대한 난이도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그거 간단하지 않나요? 집값을 계속적으로 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도 앞으로 많은 함정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은 중국은 계속 고속 발전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전과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의 많은 산업들이 한국과 겹치니 한국만 이기면 한국을 초월할 것이라고 여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일까요? 정책을 제도화시키면 성공한다고 보는 걸까요?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